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동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동동님께서 저번 이야기 굉장히 또 재밌으면서 무서웠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동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유, 저번에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방송한 거 들어보면서 복귀를 했는데 네. 자꾸 웃기고 싶은 욕구가 나와가지고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그게 있습니다. 웃길 때는 웃기더라도 공포스러울 때 공포스러움을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항상. 알겠습니다. 네. 그냥 동동님만의 스타일로 쭉 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동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 괴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동이에요. 네, 이번 이야기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제가 군 시절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군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말씀드릴 부분들 중에 민감한 사안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군부대 명칭과 지역은 밝히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방송을 전공을 하고 있었고 이제 동기들끼리 슬슬 군대 갈 시기가 다 되어 가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동반 입대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병무청 사이트를 살펴보던 와중에 사진병이라는 보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5명이 다 같이 사진병 병과를 지원을 했는데 저만 사진병에서 떨어지고 친구들 4명은 사진병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신청을 했는데 다시 합격을 해서 저도 이제 사진병으로 발탁이 되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그때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진병이라고 하면 이제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르다라는 거는 다른 친구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게 저희 부대는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부대였습니다. 동원사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동원사단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단 병력은 1000명이면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동원사단은 그에 반해 3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현재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인원이 적은 이유가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나머지 인원은 예비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단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어요. 네. 그리고 또 간부들 계급들도 이제 한 계급씩 낮은데 보통 사단장이 투스타이면 여기는 원스타, 대대장이 중령이면 여기는 소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간부들 사이에서도 동원사단 발령을 많이들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진급에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병사들끼리는 군부들의 유배지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이제 사진병으로 입대한 대학 동기들은 사진병이 자기들 사단에는 3-4명 정도가 있고 사진반이라는 행정실도 따로 있고 사진반장이라는 간부도 따로 배정이 되는데 저는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동원사단이어서 이제 편제가 적다 보니 부대 사진병이 딱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등병으로 부대에 전입을 하니까 이제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 사진병과 저하고 사진병 이렇게 단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병 선임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사진병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병 선임이 야 처음에는 내가 몇 번 보여줄 건데 다음부터는 너 혼자 해야 해 하면서 이제 사단장이 호출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충성! 사진병 2병 동동입니다. 사진 촬영했습니다. 자 하나 둘 찰칵찰칵 그리고 또 간단한 목례한 다음에 네 이번엔 파이팅 포즈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외치면 힘찬 구호와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찰칵찰칵 이런 식으로 해라. 네, 요즘은 좀 MZ 세대에 맞게 손가락 하트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부대 안에서 사용했던 카메라가 캐논 40D라는 모델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나왔던 보급형 카메라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고 보급형이다 보니 보통 사진병들은 본인이 사회에서 쓰던 개인 카메라를 가져와서 많이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은 유복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군 부대 안에 있던 그 보급형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군 부대의 컴퓨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보통 인가를 받지 않는 USB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병은 보통 개인 카메라 장비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사진병 컴퓨터는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가 3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임이 가리키면서 이 메모리 카드는 고장이 났으니 사용하지 마라. 이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사진 데이터가 깨진다. 예. 선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이 메모리 카드 헷갈리면 안 되니까 뭐 버리거나 처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 부대 장비나 시설들은 다 재산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들지도 못하는 거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진병이 하는 업무가 뭐냐? 이제 사진병이 하는 업무는 크게 부대 행사 촬영과 바로 사단장님을 모시면서 찍는 촬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 안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인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군 내부망 안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이 있는데 저희 사단 인트라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게시판에 사단장님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떤 일정들을 하는지 그럼 볼 수 있는 일정표가 매주 업로드가 됐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일정표를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가서 촬영을 해야겠구나. 아 이건 내가 뭐 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대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사단 소속 간부가 뭐 취임식을 한다. 네. 뭐 표창 수여를 한다. 이런 큰 행사들이 있으면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같은 중대나 대대까지만 선임 후임 관계고 뭐 다른 대대나 연대는 그냥 서로 아저씨라고 칭을 하잖아요. 내가 이등병이어도 다른 대대 병장한테 뭐 충성할 필요도 없는 그냥 아저씨. 맞아요. 그래서 보통 타부대 아저씨들이랑 뭐 남남인데 이제 저는 사진병이다 보니까 각 부대마다 하는 행사들을 다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네. 인사 몇 번 한 아저씨들은 저한테 아저씨 저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부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단 안에 간부들이 와서 야 나 증명사진 좀 찍어줘 뭐 이거 사진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서 저한테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단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붙어있다 보니 뭐 사단장님은 뭐 좋아하시냐 거기 행사 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기분 어떠시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부대 안에 제가 마당발 혹은 소식통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말 사단 안에 다른 대대 뭐 부대 병사들과 간부들이랑 정말 다 두루두루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사단장님과 함께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화는 제일 깨끗하게 광야하고 옷도 매일매일 다림질해야 하고 당장 우리 부대 중사 상사도 무서운데 부대 내 최고위치인 사단장님을 모시면서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내 행동거지 하나와 말 한마디로 제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군부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때는 그랬다 정도로 뭐 너무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원 사단은 장교들의 유배지 혹은 오기 꺼려들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보통 사단장님들이 취임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진급은 힘드시고 남은 군 생활을 마무리 짓는 곳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두 분의 사단장님을 모셨는데 한 사단장님은 어떻게든 진급의 꿈을 놓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진급을 하셔야겠다 싶어서 이제 수색대만 실시하는 천리행군, 100km 행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 병력 모두 해야 해.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시는 사단장님도 계셨고 아니면 마지막 내가 전역하기 전에 뭐 마무리를 하는 곳이다 생각하셔서 좀 군대에서 주는 월급 말고 따로 챙기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단장님이었는데요. 이제 군부대가 있는 산은 밖의 지역으로 이제 개발이나 뭐 건축 허가 이런 게 안 되는데 네. 근처 골프장 사장님이 오셔서 뭐 따로 위문품 전달하면 제가 사진을 촬영하고 또 제 사단장님실 안에서 골프장 사장님하고 따로 차 한잔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이제 부대로 빨리 후다닥 뛰어가서 사진을 출력해서 액자까지 넣어서 가져다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 드리는 행동이 이렇게 당신은 사진 찍어서 액자까지 만들어 드리는 귀중한 손님이고 이 만남이 귀한 행사입니다. 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이제 사단장실 안에서 이제 두 분이 차 마실 동안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가져다 드리면 이제 그 골프장 사장님이 말을 해요. 사진병 이리 와봐! 하면 제가 네, 일병 공동! 이렇게 말하고 가면 내가 우리 사진병 용돈 좀 줘야겠어 하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 꺼내주시는 분들도 자주 계셨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이제 당시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그 돈을 받으면 안 되고 사단장님을 한번 쓱 쳐다보면 사단장님이 끄덕끄덕 이렇게 오케이 허가가 떨어져야 그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거든요. 너도 좀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용돈을 왜 주셨냐? 너는 여기서 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너도 나한테 돈을 받았으니 공범이다라는 표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위문품 말고 또 그 안에서 일련의 뭐 다른 그런 선물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저는 일단 사단장님 손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뭐 용돈 주시는 거 싫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거부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병장 월급이 13만 원이었는데 뭐 저번 시청자 참여 때 몇몇 분들이 공동님 말고 공돈님이라고 해야겠다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심한 노예죠. 가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가끔 용돈도 생기고 하고 그랬는데 예. 문제는 이 사단장님이 본인 임기가 다 끝나갈 때쯤에 네. 점점 이분이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행사 말고 이제 개인 가족 행사 같은 것들도 사진병 불러서 사진 찍게 하고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사단장님은 천주교라서 매일 성당 가서 사진 찍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단장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사단장님이 부대 안에 사시는 곳을 이제 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단장님이 이 관사에 친구분들이나 동창분들을 초대해서 뭐 그런 파티나 모임 같은 것들을 자주 하셨는데 그렇게 술만 드시면 꼭 사진병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날도 어김없이 제가 생활관에서 잠이 들었는데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동상명님 하면서 이렇게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자다 깼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늘 야간 근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몽사몽 잠에서 깨면서 야, 나 오늘 근무 없는데 너 잘못 깨운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당직 사관이 찾는다고. 그래서 야, 왜? 갑자기 나를 왜 찾아? 하니까 사단장님 찾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또 손님들 불러서 뭔가를 하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전투복을 환복을 하고 비몽사몽 하면서 이제 상황실 가니까 빨리 카메라 챙겨서 사단장님 관사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행정마 문이 밤에 다 잠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마 문을 열고 비몽사몽 잠결에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카메라 장비를 막 챙기고 이렇게 해서 사단장님 관사까지 걸어가게 됐습니다. 타 부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동원 사단은 사단 내부 크기가 그렇게 엄청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 당시에는 사진병은 사단 직할 통신대대 소속이었거든요. 지금은 본부대로 이전됐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제 그 사단 본청 바로 앞에 저희 직할대 건물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단장님 관사도 사단 본청에서 빠르게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니까 이제 사단장님 관사 앞에 초병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병이 정지 누구냐 해서 저는 사진병 하니까 암구어를 묻더라고요. 네. 근데 암구어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밤에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일종의 서로 암호인 거죠. 암구어가 만약에 감자, 고구마이면은 초병이 감자 외치면 다음 사람이 고구마 외치면 신원을 확인하고 뭐 용무 확인하고 초립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비몽사몽 잠결에서 암구를 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구 안 보고 왔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암구어 미숙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3부 앞으로 걸어라고 하면서 제 얼굴 후레쉬를 비추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대의 간부들과 타 부대 아저씨들이랑 다 친한 사이여가지고 아저씨 저요 저 하니까 이제 그 초병도 저를 아니까 네 사진명 아저씨 빨리 들어가봐요 라고 해서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단장님 관산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사단장님 고향 친구분들 모셔놓고 막 이제 술판을 벌이시는데 사진병 왔냐고, 여기가 이제 내 고향 친구 누구누구고 이 친구는 또 누구누구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들 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좀 찍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가라가 아니라 찍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면 사진 인화해서 액자까지 넣어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 몇 장 찍고 빨리 다시 부대 복귀해서 사진 인화해서 가져다 주고 나는 빨리 자야지 하고 다시 행정반으로 복귀해서 사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이 뭐 그냥 일반 A4용지로 띡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 출력하는 데는 고해상도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손님들 인원수에 맞춰서 또 사진을 출력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바깥에서 추운 바람 쐬다가 이제 따뜻한 행정반이 오니까 저는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살짝 졸았어요. 그러다가 출력이 다 끝난 소리에 좀 선잠 자던 것을 깨고 그 다음에 액자까지 다 포장해서 사단장님 관사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단장님 관사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데 그때는 또 제가 빨리 가져다 주고 복귀해서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걸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도 관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더 빠르게 한참을 걸었는데도 관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서 실제 흐르는 시간이랑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랑 다른가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거의 20분은 걸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 사단장님 관사까지 가는 길목은 여기 하나인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리도 없고 싶어가지고 지금 밤에 보는 길은 낮에 보는 길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초입 부분부터 다시 올라가자 싶어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 멀리서 한 명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야심한 시각인 밤에 그것도 군 부대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예. 보통 초소 근무 쓰러 나가는 인원들은 2명씩 짝지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혼자인 경우는 순찰 도는 간부들일 경우가 커요. 네. 이제 맞은편에서 한 명이 걸어오니까 순찰 도는 간부구나 싶어서 일단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겠다. 이제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여도 멀리서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일 정도까지 오면 인사를 하자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침 제가 길도 잃었으니 길도 여기가 맞나 이제 물어보자 싶어서 그 사람이랑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까지 가게 되자 제가 충성하고 살펴보니 이제 그 전투복에 붙어있는 계급장을 제가 살펴봤는데 간부가 아니라 일병 계급의 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간부도 아니고 무슨 병사가 이렇게 덜렁 혼자 움직여. 근무 교대자라 하더라도 보통 2명씩 다니고 또 이제 초소근무 쓰면 장구류랑 총기랑 이런 것들 다 들고 움직이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냥 전투복 차림에 혼자 있지? 관사관리병인가? 아니 근데 관사관리병은 내가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탈영병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어디 소속이세요? 라고 물으면서 제가 병과 마크를 보니까 홍신대 병과 마크가 있더라고요. 홍신대는 제가 속해 있는 대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갑자기 느낌이 정말 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싶어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뚱뚱한 체격에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는 듯한 사람이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는 다 알고 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악한 영 혹은 뭐 귀신 나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딱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영가나 뭐 이런 건 뭐 무섭거나 크게 믿는 그런 건 아닌데 네. 누가 봐도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은 사람은 아니겠거니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이니까 놀라서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저씨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다 드렸잖아요. 저 억울해요. 왜 나만 당하고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다 잊고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뭔가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내리막길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렇게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아까 사진을 출력하던 행정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제가 사진을 인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인하던 중에 잠깐 선잠에 빠졌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제가 꿈을 꿨고 사단장님한테 사진을 가져다주는 이 과정을 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꿈을 꿔도 뭐 이런 꿈을 꿔 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꿈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게 예. 제가 사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잠든지를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시간을 보니까 몇 분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빨리 사진 가져다 줘야지 하면서 출력된 사진을 넥타에 넣으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사진 데이터가 보통 손상이 되면 사진 파일 자체가 안 열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마치 포커스가 안 맞는 것처럼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뿌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자다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들 제가 짬밥이지 그렇게 초점도 못 맞추고 사진을 그렇게 찍지는 않았을 건데 뭐 손이랑 옷이랑 테이블, 뭐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초점이 맞아져 있는데 얼굴만 초점이 안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선임이 말했던 그 고장난 메모리 카드를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챙기다 보니 그 메모리 카드를 챙겨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 꿈에서 느꼈던 그 공포보다 더한 공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 영창인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이겨야 되지?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단장님은 술을 마시면 한참을 마시고 또 아까 사진 찍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술자리를 하고 계실 거고 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자리를 가지시는 모습을 찍으라고 했던 거니까 내가 빨리 가서 사진 찍고 다시 출력해서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관사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아까 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을 제가 못 썼죠. 왜? 네. 일단 내 군 생활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빨리 뛰어서 거의 한 3분? 5분 만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헥헥거리면서 도착을 하니까 관사를 지키고 있는 초병이 또 정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구어 이런 거 말할 겨를도 없으니까 아저씨 저 일단 사진병이에요. 이러니까 초병이 아저씨 왜 왔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사진 좀 잘못 찍어서 다시 들어가서 찍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미 손님들이 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 나면서 큰일 났다. 나 진짜 영창 아니면 될 수 없으면 육군교도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 망했다. 진짜 나 영창 가면 어머니한테는 내가 저녁일을 착각했어. 원래 며칠 더 뒤에 저녁을 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예. 이제 생활관으로 올라가서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단 잠은 자자 해서 잠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간부가 저를 찾거나 뭐 따로 호출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단장님이 이제 가끔 술 한잔 드시고 저를 불러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사진 갖다 드리면 기억을 못하세요. 이거를 나한테 왜 갖다 줘? 해서 어제 사단장님이 뭐 요청하셔서 찍어서 뭐 갖다 드렸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랬어? 이렇게 술 취해서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사단장님이 술 취해서 기억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살았다 싶어서
이제 정말 조용히 눈치만 보면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또 국방부 시계는 흐르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오. 근데 뭐 매일 악몽을 꾸는 건 아니고 가끔씩 뭐 그때 나타난 그 존재가 뭐 꿈에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나름 풀린 군번이었기 때문에 뭐 선임들한테 부조리를 뭐 당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끔씩 악몽을 꾸게 되면 꿈에서 선임들이 저를 괴롭히는 그런 꿈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꿈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선임들이 네. 실제로 같이 군 생활하던 선임들도 있었는데 아예 모르는 가상의 인물들의 선임들도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오. 그런 악몽들을 가끔씩 꾸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그날의 사건 이후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귀신이 나와서 뭐 영과 같은 존재가 나와서 저를 괴롭히는 그런 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군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꿈이다 보니 내가 뭐 얼마나 군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꿈을 꾸냐 싶은 거죠. 예. 그렇게 악몽을 꾸면서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부대 안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선임 중에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이제 USB에 게임 같은 것들을 넣어왔는데 일반 긴백 컴퓨터는 인가 메모리 카드나 USB가 인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신병 컴퓨터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임은 본인 당직 근무인 날마다 몰래 행정반에 들어와서 사진병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당직 사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대가 뒤집어져서 뭐 전수조사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제가 관리하던 사진병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 들킨 거니 야 너도 게임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저도 이제 영창과 일기에 썼는데 좀 억울하다. 조사해봐라. 난 그 게임 존재도 몰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로그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전산병이라는 그 보직이 또 있어요. 그 전산병을 불러서 제 컴퓨터로 이것저것 막 만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꼭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들도 아무리 내가 파일을 삭제하고 뭔가 했어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언제 어떤 파일을 클릭했고 실행했고 지웠고 이런 로그들이 다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USB로 게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해서 이제 그런 로그들을 막 조사를 했는데 뭐 로그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야간 근무 시간 할 때 뭐 그런 게임들이 실행된 적도 없고 뭐 로그상으로 깔끔하니까 이제 저는 혐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산병이 제 후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후임한테 혹시 이 고장난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이걸 뭐 복구하거나 뭐 고칠 수 있냐고 한번 봐달라고 제가 하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전산병은 뭐 배드 섹터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될 수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메모리 카드로 찍혔던 사진들이 다 복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2등병으로 들어올 때부터 선임이 그 메모리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 거기에 찍혀있던 사진들은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행사 내용의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모리 카드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을 시간 순으로 보면 제일 최근에 찍혀있는 사진들이 밤에 찍힌 사진입니다. 네. 밤에 찍힌 사진인데 생활관에서 그냥 모포를 덮고 자고 있는 사람들 얼굴 클로즈업으로 된 게 몇 장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전에 사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뭐 자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놨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메모리 카드가 복구가 되긴 했어도 일단 사람 마음이란 게 불안해서 또 저 메모리 카드를 사용했다가는 사신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구가 됐어도 저 메모리 카드는 영원히 봉인시키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이제 가끔 전역한 선임들끼리 돈을 모아서 먹을 거 사와서 부대의 면회를 종종 오고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사수였던 그 사수 사진병 선임이 면회를 왔어요. 예. 그래서 뭐 땡땡 병장님, 아니 이제 뭐 형이라고 해도 되지? 그러면 이제 프레이색아 키키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제 뭐 제가 형 그때 근데 형이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메모리 카드 있잖아. 그거 내가 사단장님 그 촬영할 때 모르고 들고 나와서 사진 안 찍혀서 나 진짜 뭐 될 뻔했어. 근데 그거 복구했다? 하니까 그 선임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색하면서 저한테 야, 너 그거 뭐 복구를 했다고? 야, 그걸 너가 왜 만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었고 뭐 복구시킨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면서 막 머리를 긁적이더니 그래 뭐 어차피 내가 지금은 군인 신분도 아니고 난 이제 민간인이니까 그냥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부대에 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좀 덩치도 크고 뭐 하는 행동도 굼뜨고 사회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모자라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닐진데 네. 군대에서는 이제 단체 생활이다 보니 뭐 잘 때 좀 코를 곤다거나 뭐 행동이 굼떠서 좀 약간 일을 느리게 마친다거나 이러면은 뭐 선임들이 갈구면서 너는 패급이야 야. 이런 식으로 갈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어딜 가더라도 그런 나쁜 부조리들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가혹행위들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가족 사진 같은 것들도 눈앞에서 다 찢어버리면서 부모님 욕도 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던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의 편지 아시죠? 마음의 편지로 그 부대 뭐 간부들한테 내가 겪고 있는 고충 같은 것들을 적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이런저런 부조리를 당했다 이렇게 막 적어서 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장교들이 오기 꺼려하는 쉽게 말해서 인사고과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간부들도 인사 점수가 안 좋게 책정이 되나 봐요. 네. 근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닐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이제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선임들끼리 뭐 내부 고발자를 수출하게 되고 그 내부 고발자인 그 사람에게 더 큰 괴롭힘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 괴롭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 그분은 새벽에 화장실에서 아이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분이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실 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제 유서와 그 문제 메모리 카드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인데 단순히 스스로 그렇게 이유 없이 그냥 뭐 스트레스로 그렇게 마감했다고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건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이렇게 이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유서와 메모리 카드까지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과 메모리 카드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고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 아마 선임들끼리 추측을 하기로는 이제 유서가 외부로 밝혀지면 간부들까지 군복을 벗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증거들을 은폐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음의 편지로 뭐 살려달라, 뭐 나 괴롭힘 당한다 이렇게 신고까지 했는데 더 큰 괴롭힘이 반복되다 보니 뭐 그런 난 억울했다 이런 유서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유서와 메모리 카드 이 행방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제 최초 발견된 병사가 보고했다 하더라도 수습은 이제 간부들이 했을 건데 처음에 발견했을 땐 분명히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서는 대충 뭐 그런 내용 있었겠고 문제는 이 메모리 카드는 대체 뭐였을까? 그 아무도 몰랐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메모리 카드를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구에서 본 사진들은 이제 생활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얼굴들이 한 명 한 명씩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회온 선임이 말하기를 아마도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임들 얼굴들을 촬영한 게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랑 같이 막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추측하기로는 유서는 어떻게든 폐기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이제 군 재산이니까 함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 뭐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웠다라든지 아니 뭐 일부러 고장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메모리 카드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이종님들이 원하시는 뭐 그런 사이다 결말은 아니고 제가 뭐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영가를 직접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꿈에서 그분이 나와서 뭐 나 억울해 뭐 원한을 해결해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분의 한을 달래드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무언가 그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건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섬뜩한 일이었고 그냥 뭐 빨리 전역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그 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봤는데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이걸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임병장 사건 아시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뉴스에서 어떤 인터뷰한 아저씨 멘트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군부대에서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거고 참으면 해병이 되는 건데 어떻게 믿고 군대에 내 아들을 맡기겠냐라는 그 인터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뭐 더 이상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씁쓸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섬뜩했던 사건을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야, 근데 동동님께서 이제 복무하셨던 그 기간도 사실상 진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말씀하실 때, 사단장이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사를 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군대 안에서의 사단장은 신입니다. 맞습니다. 산을 옮기라고 하면 산을 옮겨야 됩니다. 진짜 지나가기만 해도 그 팩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몸이 굳어요. 진짜로. 경례가 이렇게 깍듯하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 정도의 거의 신급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게 좀 부조리가 있다. 뭔가 좀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위 세대 분들은 더 힘들게 군 생활을 하셨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동동님께서 무거운 주제지만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동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또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동동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남아있으시니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동동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사이다 결말 혹은 이렇다 할 정확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셨고 사진병에 관련된 또 새로운 군대 괴담도 들어봤던 거거든요. 저도 사진병은 처음 들어봤었는데 이런 쪽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라는 걸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